의외로 돈 버는 능력 네 번째 동영상으로 설득에 관련된 동영상입니다. 설득은 쉽게 말하면 돈을 버는 최종 단계예요. 마케팅. 마케팅 부서에서 설득하는 거, 광고를 통해서 설득하는 거, 그런 거 여러 가지가 있고, 그리고 뭐 쉽게 말해서 성형외과에서 그 상담하는 사람이 따로 있잖아요. 그죠? 성형외과 수술은 의사가 하지만 상담은 의사가 하지 않습니다. 상담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상담하는 사람이 뭘 해요? 설득을 하죠. 언니 뭐 코가 어쩌고저쩌고 나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언니 코가 어쩌고저쩌고 눈이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이런 거 해야죠. 뭐 그러면서 설득을 하죠. 그리고서나 대화를 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뭐 이렇게 무언가에 홀려가지고 이렇게 나도 어디 성형수술 할게요 라고 하고서나 그렇게 돼버리죠. 그렇게 설득하는 거. 설득하는 능력이 돈 버는 능력이에요. 학원 입장에서도 보통은 상담하는 사람을 따로 두죠. 가르치는 사람 따로 있고 상담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가르치는 능력과 설득하는 능력은 약간 다른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한 것처럼 성형외과에서 의사가 그 수술하는 능력과 설득하는 능력은 다르기 때문에 설득하는 사람을 따로 두는 거죠. 그러니까 마케팅하는 사람을 따로 두는 거예요. 학원에서도 상담하는 사람을 따로 두죠. 그래서 상담하는 사람이 학부모나 학생을 설득하죠. 그래야 학원 등록해서 돈을 벌게 되죠. 설득하는 능력은 직접적으로 돈 버는 것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고 설득이 최종 단계입니다. 돈을 버는 최종 단계. 부동산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동산에서도 이 아파트가 뭐 어쩌고 하면서 막 뭐라고 막 설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설득에 딱 넘어가서 이제 도장 딱 찍으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발생하고 부동산 중개인이 돈을 버는 거죠. 설득하는 능력은 돈 버는 것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설득하는 능력은 돈 버는 능력 자체예요. 저도 이제 대치동에 있으면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수학을 가르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수학을 정말 잘 가르쳐. 근데 학부모님들이 상담을 잘 못해. 그래서 돈을 많이 못 버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고, 또는 어떤 사람도 있냐면 수학을 진짜 못 가르쳐. 아니 저런 사람이 어떻게 해서 대치동에서 지금까지 살아남았지 싶을 정도로 수학을 못 가르쳐. 수학을 못 가르치는데 이 사람이 말은 겁내 잘해요. 그냥 학부모를 구워 삶아 그냥. 부모님 어쩌고 막 이렇게. 그러면 학생들이 어떤 불만을 얘기하죠. 컴플레인이 오죠. 뭐 선생님이 수학을 못 가르쳐. 뭐 이렇게 불만이 오면 그러면 그 불만을 이제 자기 어머니한테 얘기하면 또 막 설득하죠. 어머니 이 정도는 뭐 어쩌고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학원을 그만두지 않게 만들어. 그렇게 해서 돈을 겁나 잘 벌더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대치동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구나. 실력으로 살아남는 방법도 있고 설득으로 말빨로 살아남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의외로 대치동에서 못 가르치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설득하는 능력은 중요한 능력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제 나이 정도 되는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에서 말하는 설득의 3요소,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설득의 3요소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게 아마 전혀 눈치 못했을 거예요. 제가 뜻밖의 돈 버는 능력 3가지 얘기해 줬잖아요. 설명, 역지사지, 권위. 이게 결국은 설득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아마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로고스는 보통 논리라고 얘기를 해요. 논리라고 번역을 하고, 파토스는 보통 감성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그리고 에토스는 뭐 인품, 성품 그렇게 번역을 해요. 보통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뭐 어디선 그렇게 번역을 하죠. 근데 저는 이제 보면 로고스가 논리적으로 말을 해야죠.
논리 없게 말을 하면 상대방이 설득당하지 않아요. 그냥 우격다짐으로 수학을 잘하려면 우리 학원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상대방이 설득당하지 않아요. 우리 학원은 어떤 특성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렇게 해야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 설득당하죠, 상대방이. 그래서 설득하는 능력, 로고스는 설명하는 능력, 논리적으로 말하는 능력이 로고스고, 의외로 이게 수학 능력이랑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수학을 배운 사람이 논리를 잘 다루기 때문에 수학을 배운 사람이 논리를 이용해서 설명을 잘할 수 있어요. 이게 수학이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제가 학생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 해요. 우리나라 말고, 동양 말고 서양에서 왕자들한테, 왕이 될 사람한테 수학을 가르쳤다, 기하학을 가르쳤다, 도형을 가르쳤다. 그럼 도형이랑 왕이 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길래? 신하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논리가 필요하고 그 논리를 가르치는 학문이 바로 수학이다, 기하학이다, 도형이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수학을 잘 다룬다는 말은 문제를 잘 푼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잘 푸는 능력은 어찌 보면 수학 능력이 아니에요. 수학을 잘한다는 말은 제가 계속 강조한 정의, 정리, 증명을 할 줄 안다는 얘기고, 정의, 증명을 할 줄 안다는 말은 이런 것들을 설명할 줄 안다는 얘기고, 이런 것들을 논리를 이용해서 설명할 줄 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수학을 가르치는 목적은 이게 굉장히 커요. 논리 있게 설명하기. 수학을 가르치는 것은 계산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논리 있게 설명하기가 수학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걸 잘하면 수학 문제도 잘 풀어요. 근데 반대로 수학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이 이걸 잘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엄청 강조합니다. 수학 능력은 수학 문제를 잘 푸는 게 수학을 잘하는 게 아니고, 정의, 증명을 할 줄 알고, 이것들을 설명할 줄 알고, 이것들의 논리적인 구조를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수학을 잘하는 능력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설득을 할 때 논리도 필요하지만 상대방의 감정을 읽는 능력도 필요해요. 상대방이 지금 이런 감정 상태이구나. 내가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좋아하겠구나. 내가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싫어하겠구나. 내가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마음에 상처를 받겠구나.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설득을 할 때 다 잘해놓고서나 상대방 마음 한번 잘못 딱 건드려가지고 나 기분 나빠, 안 할래,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감정을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제가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거지가 길 가는 사람에게 구걸할 때 이렇게 구걸하지 않아요. 길 가는 사람 딱 붙잡고, 당신은 나에게 1,000원을 줘야 할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거지가 길거리에서 사람한테 구걸할 때 이렇게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냥 불쌍한 표정으로 한 푼 주세요, 뭐 이렇게 구걸을 해요. 그러니까 설득하는 데는 논리도 필요하지만 감정도 필요해요. 상대방의 감정을 읽기 위해서, 상대방이 나에게 동의를 하기 위해서는 역지사지하는 능력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인품, 성품이 필요해요. 이 인품, 성품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말대로 했을 때 지금까지 손해본 적이 없었어. 저 사람은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나에게 이득을 주는 사람이야. 이런 느낌. 그런 경험을 주는 것. 저는 그것을 성품이라고 그래요. 우리 경험해봤잖아요. 내가 어떤 대인관계에 있을 때, 저 사람은 맨날 사기쳐, 거짓말만 해. 그런 사람이 나에게 사탕발림 한다고 해서 넘어가나요? 안 넘어가요. 그래,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준 사람이야. 나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야.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은 나한테 하지 않는 사람이지. 이런 생각이 있어야 그 사람 말을 듣고 그 사람 말에 따릅니다. 그래서 이
성품, 달리 말하면 권위인 거죠. 아, 그 사람 말은 내가 따라야 돼. 내가 따라야 할 이유가 있어. 그러한 것들을 주는 것. 인간관계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는 성품이나 권위를 얻기가 매우 힘들어요. 처음 만나는 사람 뭘 믿고, 아, 이 사람은 정직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냔 말이죠. 아, 이 사람은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냔 말이죠. 그래서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는 주로 논리와 감정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두 번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외판원이라면 논리하고 감정이 중요해요. 한번 물건 팔고 다시는 안 볼 사람이니까. 외판원이라면 그런 게 필요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만나는 관계라면,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 직장 동료 사이의 관계, 혹은 나처럼 계속 내가 수학을 가르쳐야 돼. 그럼 지속적으로 만나야 하잖아요. 혹은 뭐 내가 병원에 갔어. 그랬더니 그 병원 의사가 돌팔이네. 그러면 그 병원 안 갈 거잖아요. 그 병원 의사 잘 치료하더라. 그러면 그 병원 가겠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만나는 관계라면 이게 에토스가 필요합니다. 성품, 인품, 신뢰, 권위,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 만나는 사람을 설득하는 것, 그거는 주로 상담실장이 하는 거죠. 성형외과에서 상담실장이 처음 만나는 사람을 설득해야 돼. 그리고 학원에서 상담실장이 처음 만나는 사람을 설득해야 돼. 그런 때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근데 지속적인 관계, 내가 성형외과 가서 성형수술을 했어. 만족해. 그럼 다시 가. 내가 학원에 가서 수업을 들었는데 성적이 향상됐어. 만족해. 다시 가. 그래서 지속적인 관계에서는 이 에토스가 필요합니다. 성품, 권위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처음 만나는 사람, 낯선 사람과 만날 때는 내가 논리 있게 말하고 설명을 잘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역지사지로 생각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때는 성품이 필요합니다. 권위가 필요해요. 물론 당연히 역지사지를 해야 권위가 생겨요. 역지사지를 해야 상대방이 내 성품을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거. 나는 너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야. 너에게 이득을 주는 사람이야. 윈윈 관계. 윈윈 관계에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페미니즘은 요즘 어떻게 행동하고 있냐면 이 성품을 계속 깎아먹고 있죠. 페미니즘은 요즘 그 르노 자동차에서 요 사건 있죠. 르노 자동차에서 이거 그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에토스를 깎아먹어.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래, 페미니즘 너희들의 주장에는 내가 동의를 한다마는 너희들이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나는 너에게 동의할 수 없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우리가 일배를 싫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일배의 주장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지도 않고 감정적으로 공감하지도 않지만 일베의 하는 꼬라지를 보면 일베의 주장에 따르고 싶나요? 그래, 내가 네 말을 따를게, 그러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페미니즘이 하는 꼬라지를 보면, 요즘 맘충 캣맘이 하는 꼬라지를 보면, 가네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이걸 다 깎아먹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페미니즘을 멍청하다고 하는 겁니다. 멍청한 데다가 악해요. 상대방을 설득시키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몰라, 페미니즘은. 페미니즘이 설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나는 남자들에게 피해를 우리 페미니즘은 남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상이 아니야. 우리 페미니즘은 남자에게도 좋고 여자에게도 좋은 사상이야. 이런 식으로 에토스를 계속 쌓아 올려야 남자들이 페미니즘에 동감하고, 그래, 페미니즘 좋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지금의 페미니즘은 여자가 최고야. 걸스 캔 도 애니싱.
남자 필요 없어. 여자가 남자보다 더 우월한 존재야. 이러고 있는데 남자들이 거기에 동조하겠냐고요. 거기에 공감하겠냐고요. 그 페미니즘의 뜻을 따르겠냐고요. 그러니까 페미니즘 사상을 전파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모르나 봐. 설득에 사면서도 모르나 봐. 내가 얼마나 답답하면 페미니즘한테 지금 너희들이 사상을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를 내가 알려주고 있어. 얼마나 답답하면. 페미니즘은 멍청한 데다가 악한 데다가 어떻게 설득을 해야 할지도 몰라. 페미니즘 사상을 잘 들어보면 논리도 없어요. 논리도 없어. 그리고 페미니즘은 설명도 못해. 역지사지 없어요. 그냥 자기 입장만 생각해달래. 그렇기 때문에 성품을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권위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페미니즘이 요즘 계속 욕을 처먹고 있지. 이 짓이나 했었고 남들에게 피해나 줬었고 욕을 처먹고 있지. 페미니즘이 이걸 바꾸지 않으면 페미니즘에 동조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이유로 저는 페미니즘은 악한 사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회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가 좋게 협력해서 윈윈이 되고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사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여자들만 좋은 사상이야. 그럼 이게 무슨 좋은 사상이냔 말이죠. 내용 마무리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4개를 얘기했어요. 설명하는 능력, 돈 버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설명하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입장 바꿔서 생각하는 능력, 돈 버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입장 바꿔서 생각하는 능력 키워야 돼요. 권위, 돈 버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권위를 키워야 합니다. 특히 나이를 먹을수록 직장에서 위치, 대리, 과장, 부장 이런 식으로 직장에서 위치가 올라갈수록 권위가 필요하니까 권위를 키워야 돼요. 그리고 설득하는 능력, 정말 돈 버는 능력입니다. 설득하기 위해서는 설명하고 역지사지로 생각하고 권위가 있어야 돼요. 논리적으로 말하는 능력, 수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을 읽는 능력, 그리고 나의 성품이 괜찮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나는 너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너에게 이득을 주는 사람이야. 이런 걸 해야 이것이 결국은 이 능력이 키워져야 저는 우리나라 사회가 전반적으로 좋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우리나라 사회가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서로 밝아지고 그리고 이게 개인적으로 돈 버는 능력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이런 능력을 키웠으면 좋겠고 페미니즘이 제발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걸로 갖추지를 못하니까 페미니즘이 다른 사람에게 동감을 못 얻고 페미니즘이 나쁜 사상이 돼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발길이었습니다. 마칠게요.